이 시각화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시각화를 이제 연구 및 토의에 넣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분석 파트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원래 이제 적합하는 거 스텝 1, 2, 3, 4만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각화도 추가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시각화를 좀 보면은 우선 평균에 대한 시각화 있죠. 평균에 대한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여기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좀 저장을 할까요? 얘를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predictions 하면은 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되겠죠? 그다음 plt 플라 df date df train date df train df 이게 트레인 셋 그다음에 여기가 테스트 셋이 되고 자,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하지 않았으니까 컬러를 그레이로 하고 이제 살짝 알파 값을 0.5 정도로 흐릿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0.2 정도, 0.3 정도로 할까? 너무 흐린데 0.5 정도가 좋겠습니다. 0.5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가 이제 옵저브드 된 거고 요거는 미래의 값이죠. 여기에서 플라 df 테스트의 요 축에다가 요 데이터 프레임의 평균 요거를 이제 그리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예측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꽤 뭐야 그 좀 그럴듯하게 예측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너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꽤 이제 합리적으로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. 다음에는 요거 이제 평균 말고 이런 그 구간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0.1이랑 0.9에 대한 값을 갖고 와서 어 이거 왜 시간이 이렇게 보이지? 잠깐만요. 이거 왜 문자로 들어가 있지? 희한하네. 이상하다.
코드가 바뀌어 있지 왜? 음. 이거 제가 중간에 이거 어사인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옛날 자료가 오면서 안 됐나 보나? 이제 제대로 됐다.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df 테스트 데이트에 이 fill between은 이제 어떤 이제 특정 범위 내로 그 음영을 채우는 건데 여기에 한쪽은 요 prediction의 0.1 이렇게 하고 다른 쪽은 어퍼는 0.9 누르면 이제 어떤 이제 색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0.1이랑 0.9가 이제 요게 0.1이 좀 더 평균보다 작고 0.9는 평균보다 크죠.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이 음영으로 칠해지게 됩니다. 요거를 이제 컬러를 C1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칠해지게 되고 알파 값을 좀 조정을 하면은 0.2 정도 요게 이제 인터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게 그 조금 약간 그 너무 이제 리얼하게 이렇게 맞추는 느낌이 있었고 이게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프레딕 할 때 학습을 할 때 타임 리밋 또 설정을 하고 이거를 프리 이걸 오히려 이제 미디엄으로 그러니까 좀 너무 지글지글해서 이거 옵션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좀 그려보니까 요거를 좀 바꾸면은 이 그림이 이제 부드러워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바꾼 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시각할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학습은 이제 금방 끝났고, 그럼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적합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, 물론 뭐 그 이제 실제 이제 적합력은 아까 버전이 좀 더 이제 좋은 것 같긴 한데, 이게 이제 그림이 이제 요게 좀 더 이제 그림이 좀 더 잘 보이죠.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, 좀 더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고, 여기가 이제 로우 엔벨로프, 이게 어퍼 엔벨로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갖고, 대충 이 범위 안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림 조금만 더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봐야지. 똑같이 나오나 이게?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. 강의 노트 예쁘게 만들고 싶어. 아이씨.
에이씨, 예, 마음에 그렇게 들진 않지만 뭐 요 정도로 이제 합시다. 하여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이 요런 거는 이제 시각화를 위한 어, 함수인데 그 낮은 값이랑 이제 높은 값을 이제 같이 그려갖고 또 이제 구간 예측도 좀 함께하는 그러한 결과로 볼 수가 있죠. 좀 더 맞추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맞춰갖고 그냥 강의 노트 올려보고 아무튼 이제 그 시각화 한 거를 보면은 뭐 이제 정확하진 않더라도 얼추 이제 좀 패턴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. 그쵸? 이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그냥 조금 그 개념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리뷰를 하면은 우선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스태틱 피처라는 거를 좀 설명을 했었죠. 그 삼성전자는 제조업이고 카카오는 뭐 IT이고 뭐 이제 이런 거.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딕터를 만들 때 타임 시리즈 프레딕터를 만들 때 노은 코베릿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쓰지 않고 우리 예제에는 이게 없다 이러고 그냥 쓰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 둘 다 일단 약간 이제 비슷해 보여 갖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하고 얘 모두 이제 순수한 이제 시계열 분석, 순수한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 그냥 Y의 과거를 가지고 Y의 이 미래를 맞추는 이러한 세팅에 사용되지 않고 뭔가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건데 이 추가적인 정보가 그러니까 그 Y의 과거 값이랑 그 어떤 또 Y의 아니 그러니까 Y의 과거를 갖고 Y를 미래에 맞추는데 Y의 미래를 맞출 때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이제 정보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은 스태틱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은 노은 코베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이 우리가 뭐 이런 거 자전거를 이제 얼만큼 이제 대여를 했는지 이런 거를 맞추고 싶으면은 이게 이제 시간별로 관측이 되었다고 칩시다. 뭐밤 새벽 3시에는 많이 이제 대여를 안 할 테니까 뭐 0일 테고 새벽 4시쯤에는 뭐 한 대 누가 이제 타고 이제 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한 5시쯤에 30대 6시쯤에는 이제 출근한 사람도 많아지니까 뭐 한 120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요거는 이제 시계열 자료겠죠. 그래서 이 자전거 대여량만 가지고 이렇게 Y만 쭉 보고 이제 맞추라고 하면은 요런 거는 이제 시계열 자료인데 이 자전거 대여량인데 이제 지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전거를 대여한 숫자, 그다음 전주에서 대여한 숫자, 부산에서 이제 대여한 숫자 이러한 이제 정보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그렇죠? 그다음에 또 뭐 그 어떤 이제 시간대가 휴일 유무인지를 나타내는 또 변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뭐 휴일에는 사람들이 뭐 자전거를 대하는 패턴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평일이 많을지 휴일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출퇴근하면서 빌리는 사람은 당연히 휴일에는 빌리지 않겠고 또 이제 어디 놀러 나가면서 이제 빌리는 사람들은 또 휴일에 많이 빌리겠고 뭐 그렇겠죠. 뭐 그리고 또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? 지역 정보. 휴일 여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날씨 그러니까 뭐 비가 왔냐 안 왔냐 아니면 뭐 온도가 얼마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. 어떤 날에 이제 너무 추우면은 이제 자전거를 이제 빌리지 않고 그냥 그 외부 활동 자체를 이제 많이 안 하니까 또 너무 더워도 그렇겠죠. 그러니까 좀 자전거 빌리기 이제 좋은 날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전거 대여량이라는 이제 요거를 맞추고 싶은 거고 여기 있는 이제 지역이나 여기 뭐 휴일 여부나 날씨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를 맞출 때 이제 필요한 활용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정보잖아요. 근데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죠. 그러니까 뭐 서울
전주, 부산 이런 거는 지역 정보는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스태틱 피처가 되고, 그렇죠? 휴일 여부는 시간에 따라 변하죠. 그러니까 뭐 이 자전거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별로 관측이 되니까 여기까지 뭐 하루 여기까지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또 하루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, 그쵸? 이러한 시계열에 대해 갖고 휴일이 이쪽에는 이제 휴일이 다 뭐 0이었다. 그러니까 휴일이 아니었어요. 근데 여기에는 이제 휴일이 될 수도 있죠. 이 시점에는. 그 다음에 여기 뭐 날씨,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라고 칩시다. 강수량이 이제 이 시점에서는 뭐 0, 0, 뭐, 근데 여기는 이제 30, 40, 또 0, 잠깐 이제 국소적으로 소나기가 왔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곳에서는 이제, 다 이제 뭐, 하루 종일 뭐 비가 왔다고 칩시다. 이제 이러한 영향도 있을 수가 있죠. 그쵸? 그런데,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요거는 이때는 이거는 그 노온 코베리에이시라고 부릅니다. 요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우리가 그 미래 시점에 휴일 여부는 사전에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. 시계열이긴 한데,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알 수 있고 내가 이제 자전거 대여량의 그 예측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시계열을 이제 노운 코베리에이시라고 부르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전에 원래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일기예보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1년치 일기예보 값이 이제 다 있다, 뭐 요런 요것도 알 수 있죠.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알고 있는 미래 시점의 이제 정보, 그러니까 시계열 요런 게 해당됩니다.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둘 다 이제 그 자전거 대여량을 예측하는 건데, 원래는 이제 이 과거의 패턴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시계열 문제인데, 그런 거를 이제 맞추기 이제 편하게 하려고 요 그 외부에 있는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데, 그 외부에 있는 정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은 노운 코베리에이시고,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스태틱 피처라고 이제 부릅니다. 타임 시리즈 프레딕터 여기에 보면은 음, 자, 요거는 이제 그 여기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보면 되는데,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알고 있는 그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알고 있는 어떠한 타임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,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, 사전에 알고 있는 타임 시리즈가 뭐냐, 미래를 어떻게 알고 있다는 말이냐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, 이런 게 이제 뭐 그 뭐 휴일 여부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요거는 내가 그 회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벤트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벤트 같은 거를 기획을 하면은 상품 판매가 잘 되겠죠. 근데 이 이벤트를 이제 어떤 날짜에 할 건지는 내가 미리 정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이제 사전에 알고 있는 변수라 볼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그 뭐 일기예보의 이제 값 이런 것도 이제 사전에 이제 알고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우리는 이제 사용하지 않았죠. 우리가 만약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예제를 조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억지로 확장시키면은 이제 전주시 온도 이런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온도 이런 것도 있고, 그쵸? 이런 것도 있고, 지역은 이제 전주, 서울 이런 거에 이게 미도값 이런 게 이제 노은 아니 그 스태틱 피처가 되고, 미도 그 다음에 뭐 휴일 여부 이런 거보다 강수량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전주시 강수량, 서울시 강수량 있고, 그 다음에 온도. 온도는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
대학원생 때 좀 그 분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, 이 온도 같은 경우는 1년치 온도 예측 값이 있어요. 물리 모형적으로 있습니다. 그 온도는 그냥 그 뭐 당연히 여름에는 좀 덥고 겨울엔 따뜻할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제 그 지구의 온도 변화가 뭐 그렇게 뭐 요즘 좀 이제 심해지고 있기는 한데,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제 크리티컬하지가 않아 갖고 보통 이제 뭐 그렇게 롱텀까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정도는 물리 모형으로 이제 온도 예측한 값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강수량 같은 경우는 무슨 날에 비가 오고 이런 게 이제 별로 이제 없어요.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예측할 수 없었고, 보통 이제 강수량을 예측을 하는 문제에서 지역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, 이 강수량이 어떤 지역은 이제 그 비가 많이 오고 많이 적게 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가 이제 예측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, 그렇죠? 이런 게 이제 그 스태틱 피처로 들어가고,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,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제 외부의 이제 변수가 그 노운 코베레이트이 되고, 요게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타겟이 이제 두 개니까, 이거는 아까 이제 설명했던 이렇게 삼성전자, 카카오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도 지금 요게 두 개의 자료가 있고, 여기가 이제 스태틱 피처가 있고, 이 옆에 만약에 이제 노온 코베리엣 같은 게 있다면은 우리가 예측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, 카카오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이제 시점 에 대한 이벤트 정보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으면은 주가 예측에 도움이 되겠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요거는 이제 문제 세팅이고, 그래갖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게, 요거는 이제 쭉 설명을 했던 거고, 그, 첫 번째 이제 분석, 그러니까 이게 제일 깔끔한 거죠. 피스를 할 때는, 그러니까, 제일 단순한 타입, 타겟에 가고값을 넣어갖고 학습을 해요. 그러니까 우리 요 케이스예요. 가고값을 넣고 학습을 하고, 그 다음에 타겟에 가고값을 넣어갖고 프레딕을 합니다. 요거는 그 시계열에서는 요거보다 이제 포어캐스트라고 쓰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, 그럼 이제 타겟의 이제 미래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. 그다음에 두 번째,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형태이고, 두 번째는 타겟에 있는 가고값이랑 어떤 스태틱 피처를 같이 넣고 핏을 해요. 그러니까 학습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포어캐스트 할 때도, 예측을 할 때도,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을 할 때도 이제 타겟에 대한 각오가 당연히 있어야지 예측이 되는데,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가 들어간다는 거죠. 스테이크 피처의 미래값이, 아니 그 얘는 이제 가격값 미래값 똑같으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요 정보를 넣고 포캐스트 하면은 타입에 이제 미래가 나온다. 이제 이러한 타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시계열 분석에서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입은 얘 이제 과거를 놓고 요거 노은 코베리엣의 과거를 놓고,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휴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두 개를 놓고 이제 학습을 하고, 포어캐스팅 할 때는 요게 이제 헷갈리죠. 과거를 놓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, 얘는 이제 미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 t 시점까지의 이제 정보를 놓고, 그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까지,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까지 자료 이렇게 할까? 그러니까 현재까지라는 거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라는 의미입니다. 아무튼 요거 좀 바꿔야 되겠다. 요거 좀 바꿔주고.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타입은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자료를 넣고, 그 다음에 그 노은 코베리에서 우리가 미래를 이제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미래 시점에 자료 넣으면 타겟이 이제 미래가 나오는 이러한 그 세팅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뭐 섞을 수도 있겠죠.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, 그렇죠.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개의 타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 분석 타입 1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제 하나인 경우가 있고, 현재까지 자료로 이제 타겟이 이제 두 개 있는 경우,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두 개를 이제 각각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각각 맞춰야 되는데 이 카카오하고 삼성이 이제 서로 릴레이트 되어 갖고 서로 막 이제 영향을 주는 뭐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상관없는 두 회사일 수도 있는데, 예를 들어 어떤 그 시장 규모는 이제 딱 정해져 있고 두 회사가 이제 한쪽 주식은 올라가면 한쪽 주식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 뭐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시계열을 이제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또 같이 릴레이트드 되어서 예측하는 게 좀 더 나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타입이 있는데, 일단 그 대회 수준에서 시계열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요런 세 가지 타입, 세 가지 타입도 아니고 거의 뭐 요 정도만 이제 그 쓴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제일 이제 간단한 형태 요런 거를 이제 쓴다고 보면 되고, 얘나 이제 요런 분석 이상 같은 타입을 쓰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. 어 요거는 그 일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배우면 이제 아마 그 타입 1 정도만 그 다룰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갖고 요 정도만 이제 다룰 건데, 이 실제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는 거는 이제 2, 3 타입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갖고 아마 좀 문제 적용할 때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갖고 일단 이런 구분을 했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, 장기 예측에